대한민국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지침서, 여기는 안전보안 토탈 솔루션을 알려드리는 채널 이불박도 안전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터넷 오브 띵스, 제가 또 시작부터 영어를 하는데 사물 인터넷, 줄여서 IoT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요즘에 뭐 IoT 모르면 간첩이죠. 여기저기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집에 인터넷을 깔고 그 인터넷에 공유기 설치하고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비롯한 많은 사물에 인터넷화를 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TV, 냉장고, 인터넷 연결을 넘어 진일보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침대와 실내 등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내가 침대에서 이렇게 누웠어. 그리고 내가 자. 요거를 캐치를 하고요, 실내 등이 저절로 꺼지고 내가 일어날 때 또 켜지고, 뭐 요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한 사물 인터넷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고요, 냉장고 전원이 꺼졌어요. 저기서는 오디오 볼륨이 최대로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있는 찰나에 화장실에서는 물이 또 콸콸콸 나오고 넘치고 있어요. 끔찍하죠. IoT의 발전에 따라서 보안의 중요성이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캥님이 아주 기가 막혀요. 또 인맥을 동원해서 정말 진짜 어렵게 고급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킹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집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급 전문 게스트 노르마의 홍성권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IoT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님, 목소리부터가 그냥 지금 약간 강의 느낌 나는데요. 네.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잘 어울리시는데요, 우리 프로그램과. 잘 어울리세요. 맞아. 이게, 네. 왜냐면은 사실 저랑 킹님이 약간 네. 톤이 촐싹톤인데, 이사님이 딱 중심 오늘 잡아주시고 쭉, 정보 딱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게 IoT가 사실상 이제 우리 실생활에 들어왔고요. 또 이불박도 안전에답게, 이거에 대한 보안, 그 전문가, 우리 이사님,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지금 IoT가 안 돼 있더라도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내년에 IoT로 집안이 꾸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지키는 게 또 이 IoT의 보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 짧게 이사님 노르마라는 회사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노르마 회사는 IoT, OT 보안 관련돼서 컨설팅하고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보안 컨설팅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회계법인에서 IoT 보안이나 OT 보안 컨설팅, 그리고 개인정보 컨설팅, 여러 가지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컨설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대단하십니다. 회계 쪽 컨설팅, 보안 쪽이면 회계 쪽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저는 이제 회계 쪽은 건들지 않았고, ISMS라고 해서 정보보호관리 체계나 개인정보보호법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기업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자문을 해주고, 이제 법적으로 페널티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컨설팅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강의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와, 너무 큰 분이 오신 것 같은데, 킹님. 섭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질문 사항을 바로 좀 들어가 보죠.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IoT도 와닿지 않고요. 사물 인터넷도 와닿지 않아요. 이해가 되는 거는 인터넷, 그리고 사물, 이거밖에 이해가 안 돼. 사실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이 의미랑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 정도 좀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단은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전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IoT가 적용되기 어려운 거고요. 전기가 들어가는 그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등 다 해당되는 거고,
이걸 들으신 분들이 우리 집에는 IoT가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가장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핸드폰? 핸드폰이에요. 네. 핸드폰. 예. 핸드폰이 옛날부터 통신이 인터넷이 됐었나요? 아주 옛날 때는 안 됐죠. 안 됐었죠.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옛날에는 아주 예전에는 BB에서 PC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거고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통화만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뭐 문자 통화. 네, 문자랑 통화 이게 주 기능이었고 인터넷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였고 인터넷 네. 하려면 PC나 노트북을 꺼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띵즈라고 하는 사물이라고 하는 게 통신이 가능한 그래서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세탁기, 에어컨, 기타 등등이 다 띵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의자는 해당 안 되냐? 해당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기가 들어가고 IoT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부착이 되면 스마트 의자가 되는 거죠. 스마트 네. 의자가 되면 내가 앉아있는 내 체형을 생각해서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거고 사람이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다 조절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진짜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책상, 의자 이런 거 네. 자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중요하죠. 네. 근데 내가 딱 앉았을 때 얘가 체형을 고려해서 맞춰주고 또 뭐 이게 세팅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1번 누르면은 뭐 책 읽을 때, 2번 누르면 네. 뭐 PC 할 때 이런 거를 IoT랑 또 연동, 인터넷과 연동시킬 수 있고. 그렇죠. 오. 사실 이제 뭐 아직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TV를 보는 자세와 책을 보는 자세와 또 컴퓨터라는 자세를 얘가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뭘 하냐에 따라서 네. 이제 감지해서 내가 편한 자세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전자기기만 되지만 네. 가구들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얘들도 이제 전자기기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옷장 같은 경우에 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옷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체크가 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네. 오늘 날씨가 어떤데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내 옷을 감지해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입고 나가라라고. 맞아요. 되게 다양하겠네요. 뭐 습도가 몇 도니까 여기 지금 옷장을 좀 건조하게 해준다. 뭐 이런 것도 그런 있을 것도 수 있고. 가능하겠다. 네. 네. 그리고 뭐 밖에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 들고 나가라는 거 미리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이게 사실 이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돼서 가정으로 들어오면 가정에 뭐 생활하는 게 아주 편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핸드폰 쓸 때는 이 휴대폰도 사실은 해당은 안 됐었겠네요. 네, 이것도 사실 띵지에 속하는 거고요. 사실 네.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띵지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그렇죠. 있는 거고 네.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태블릿 P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없었는데 그게 생기면서 인터넷이 되면서 되는 거고요. 사실은 산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로 따지면 얘가 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얘가 알아서 조절하는 네. 그게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핸드폰은 그거와는 약간 거리가 먼 얘기가 되는 거긴 하지만 일종의 하나의 종류라고 같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 핸드폰은 거의 최근에는 그 컨트롤러 역할로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보면 AP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인터넷 하기 위한 AP. 그 인터넷 AP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TV나 뭐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걸 다 물릴 수 있는 거고 저희 집만 하더라도 세탁기랑 뭐 건조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AP에 물려 있어서 집 밖에서 끝났구나라고 해서 뭐 꺼내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AP라고 하신 게 공유기. 공유기에 생각하죠. 네. 공유기에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네, 와이파이로 다 엮어서 네. 예, 이렇게. 와이프가 밖에 있는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카톡으로 건조기에 빨래 다 있으니까 꺼내라고.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다 와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오호호. 근데 이제 진짜 머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네. 느끼기에도 머지 않은 미래 같아요. 진짜 향후 뭐 이제 몇 개월에서 1, 2년 사이면은 충분히 우리 삶이 더 게을러지고 살찌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걸 좀 확대해서 기업이나 이제 공공 혹은 공공기관 이런 데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네. 스마트 공장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 네,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제품 만들었던 것들이 소비자 취향이나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네, 맞습니다.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조용히 되면 소비자가 취향이 어떻다, 뭐 제품을 어떤 걸 더 선호한다거나 그러면은 생산하는 양을 얘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IoT 네. 디바이스의 센서에서 오. 얘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더 만들어낼 건지, 뭐 자재 관리나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게 되는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기업으로 적용이 되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하는 디지털 변혁, 변경이라고 하는. 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의 취향이 제품 생산에 영향이 주는 거. 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제품들을 더 잘 팔리는 걸 더 잘 관리하고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가는 거고요. 네. 공공기관으로 넘어가면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예요. 네. 네, 스마트 시티죠. 네, 스마트 시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대체 뭘 할 거냐? 이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앰뷸런스가 지나가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차들이 비켜줘야죠. 네, 신호가 다 네. 잡히죠. 네. 빨간불 들어오면 다 서야 되고, 예. 네. 그리고 언제 들어올지 빨간불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근데 스마트 시티가 되면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거를 CCTV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신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출동해서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20분, 15분 이렇게 걸렸다고 하면 그게 다 한 번에 패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5분에서 네. 10분 이내에 맞아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또 바꿔서 보면 뭐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온오프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것들을 조도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빛이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확인해서 더 어두운 데는 더 밝게 해주는 거고, 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들이 좀 편리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가정을 넘어, 그러니까 사회가 다 바뀌겠네요. 사회가 다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사님이 보시기에도 머지 않았죠. 머지 않았죠. 지금 정부에서도 뭐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나 시범 사업이나 실증 사업 같은 것들을 해서 계속 지금 확산하고 있는 추세인 거고, 네.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 그거에 저변에 깔리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IoT는 성큼 다가와 있을 수 있죠. 그 뭐 어차피 노르마가 지금 뭐 보안 쪽 일을 하고 계시니까 결국은 이 보안 쪽의 가장 큰 이슈는 IoT가 확산됨에 따라서 그게 우리 생활이 편안해짐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안정적인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노르마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좀 들었거든요. 사실 IoT라고 하는 게 사실 저변은 많이 확산이 됐거든요. 네. 저변은 많이 확산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안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큰 최근의 이슈는 N번방 혹시 사고 들어보셨나요? 네. 알죠? 네. 네. 모를 수 그거의 없죠. 시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초요? 네. 시초요? 뭐. 뭐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아, 핸드폰인가 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뭔가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아닌가요? 전에 가정에 있는 IP 카메라가 해킹이 되면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거기에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외부에서 강아지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거나 또는 노트북에 붙어 있는 카메라들이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해킹을 그렇죠, 하면. 네. 또는 아까 얘기했던 뭐 애완동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그건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걸 켜놓고 외부에서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얘를 아이디 패스워드를 변경 안 하고 그대로 사용을 하면 네. 누군가 들어와서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파급이 엄청 크게 된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진짜 대표적인 일이네요. 그럼요. 네,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바로 네. 공감이 되네요. 근데 또 패스워드 해놓는다고 해도 네. 해커가 맘먹고 하면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고들이 대부분 보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장에서 만들어준 제조사에서 만들어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000, 뭐 ABCD 이런 거. 어드민의 1, 2, 3, 4. 어드민의 1, 2, 3, 4,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을 안 하니까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쇼단이라고 하는 그 검색 툴이 있어요. 네. 구글 같은 건데 얘는 뭐 인터넷에 뭐 정보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카메라, CCTV, 뭐 스위치, AP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툴이 있는데 그런 툴에서 검색을 보면 그런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와, 이게 생각보다 뭐 전문적인 뭐 해커가 아니어도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스크립트 키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자료 찾은 걸로만 해킹하는 사람들.
그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런 건 가능하죠. 그 일반인이 그 내가 해킹 당하고 있다고 알 수는 없나요? 알 수 없어요. IoT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얘는 이제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거고 카메라가 우리가 이제 CCTV가 365일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저기에서 내가 어떤 영상을 보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누군가는 이제 관제센터에서 보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는 거고. 근데 그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관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누가 내 사생활 관련된 뭘 보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청취자분 어쨌든 지금 집에 뭐 IP 카메라 그 요즘에 뭐 조그맣게 나오는 네. 뭐 홈캠. 네, 홈캠, 네. 뭐 프리캠이라고도 네, 네. 하고 뭐 그런 것들 패스워드 꼭 빨리 바꿔놓으십시오. 네, 바꿔놔야겠네. 네, 노트북도 잠금 해놓으시고요. 노트북에도 달려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저는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안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카메라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놔요. 네. 역시 아는 만큼 나를 또 보호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러네요. 가장 심플하네요, 그게 보니까. 네. 사실 카메라는 내가 필요하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고 사용 안 할 때는 그냥 포스트잇이나 스티커 이런 걸 붙여놔서 아예 그 나를 촬영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네. 아니 뭐 아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짧으면 몇 개월, 조금 길어야 1, 2년 안에는 우리는 전부 다 이 사물 인터넷 속에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네. 우리가 불과 한 10분 전에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나 쉽게 패스워드 아이디 쳐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만큼 허술하게 지금 보안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한 2016년, 15년 이때 사고인데 인세캠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국내외 한 7만 3천 개 네. 카메라를 이제 해킹을 해서 이 사이트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와. 예. 장난 아니다. 7만 3천 개면. 네, 엄청 많다. 국내에서는 한 6천여 개 됐고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디폴트 아이디 패스워드. 네.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거는 뭐 다 똑같은 걸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공장에서 물건이 나올 때 네. 약간 랜덤 시리얼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디 패스워드는 공장에서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어드민 1, 2, 3, 4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사용자 보고 변경하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사실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변경할지 잘 모르니까 네.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하나는 변경 안 해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게요, 저희가 제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카메라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바꾸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조사들이 이제 균일되게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정하는 이유가, 고객들이 전화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패스워드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봐요? 네. 이게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처럼, 기본적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정하는데, 최근에 이런 보안업계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한번 무조건 처음에 세팅할 때 무조건 바꾸게 해놓고 바꾸고 나서 다시 공장 초기화를 눌러도 바뀌지 않게끔 펌웨어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안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진일보 하고 있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한번 잊어버리면 무조건 공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금은. 네. 그렇게 해놓으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개인의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저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게 체감이 안 돼요. 네. 아직 네. 체감이 안 돼요. 뭐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방송이나 그러니까 뭐 언론 쪽에서도 좀 빵빵 터트려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좀 경각심도 갖고 네, 우리 이사님도 할 네, 일도 많이 그렇죠. 늘어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도 바쁘신 것 같지만 예전 한 2016년에 제가 이제 그 개인정보 컨설팅을 할 때는 개인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 2014년, 13년 이때는 개인정보 얘기하면 내 이름 주소 알아서 뭐 하게 쓸 데가 없는데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관리 소홀하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럼요. 네. 이거는 방송이나 언론에서 인식 제거도 많이 한 거고 주변에서 다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름이나 주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 안 해도 인식을 하는 거고 네.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IoT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가 돼야 이제 이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겠죠. 이게 뭐 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한 명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데이터 시대를 사니까 우리도 데이터 하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 데이터 하나가 예를 들어서 킹님이 오늘 아침에 어디서 나와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떤 동선을 이용해서 회사까지 왔어. 그리고 어디 가서 점심을 먹었어라는 게 개인정보고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해킹이 된다면 개인의 신상이 그냥 싹 다 털리게 되니까 이제 그렇죠.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뭐 90년대, 뭐 2000년대 뭐 초중반까지 살던 그런 시대랑은 이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바뀌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예.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 유출이 됐던 것들이 IoT가 활성화가 되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집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모습들 아하. 또는 내가 뭐 개인적으로 취향이 뭐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유출됐는데 뭐 채집사가 아 쟤는 그런 취향에 야동을 보더라. 뭐 나가면 그냥 막 장모님이 봤다고 생각해봐요. 뭐 네. 장모님이 그냥 야구 동영상 얘기하는 거죠? 야동이요? 야한 동영상. 야한 동영상 막 봤다고. 그거 털려가지고 막 장인어른 장모님이 알면 막 그냥 막 저만 보면은 막 우리 사이 화끈하구만. 건강하네. 뭐 좋게 하면 그럴 텐데. 네. 예전에 그런 어. 사례가 있었어요. 삼성의 스마트 네. TV가 그런 채널에 대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이 돼서 오. 그래서 특정한 걸 검색했거나 아니면 특정한 채널을 뭐 좋아하는 사람들 어. 그런 정보가 유출이 돼서 뭐 한국에서는 크게 이슈가 안 됐었나요? 외국에서는 되게 이슈가 됐었던 사례가 있었죠. 와, 이게 삼성이 뚫릴 정도면 이건 아찔하네요. 네, 네. 아찔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에서 보안을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된다가 되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가 신경 안 써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 있는 제조사 중에 보안을 가장 신경 쓰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이거든요. 그렇죠. 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그런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네. 정보가 나갔고, 며칠 전에, 엊그제인가 기사가 났어요. LG전자 소스코드가 네. 2기가? 20기가가 유출된 게 또 나왔거든요. 와, 네. 장난 아니다, 예, 진짜.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데가 유출이 되는 거면 그 나머지 기업들의 보안이 얼마만큼 그렇죠. 중요한지가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 대기업도 뚫릴 정도면 뭐 중소기업들은 그 기술, 그거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이면 뭐 숭숭 뚫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이 노르마 이사님하고 또 다시 만나게 된 계기가 엊그저께 그 블루투스 그 이어폰 헤드셋이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랜만에 또 다시 연락이 돼서 다시 또 그렇게 해서 다시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그 내가 뭐 듣고 있는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블루투스 헤드셋을 놔두면 그 자체가 이제 통화 감청이 다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블루투스 이어폰 냅두고 네. 뭐 얘기를 하고 있으면 밖에서 그거를 해킹을 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와, 네. 장난 아니다, 진짜. 네. 무섭다, 무서워. 그러면 일단, IoT가 성장함에 따라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삼성이 뚫리기도 하고, 뭐, 어떤 외국 회사에서 우리나라 6,000개 네. 그 카메라 영상을 들고, 막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제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거잖아요. 네. 더 또 체감에 와닿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노르마한테 어떤 걸 의뢰를 했어요, 어떤 기업이. 네. 야, 우리 이런 제품 만들 건데, 네. 얘 보안 제대로 해줘. 네. 이러면 그 어떤 시스템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있죠. 네. 그거 사실 이제 저희가 점검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노르마 자체에서 IoT 디바이스에 대해서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부분 찾고 이제 조치하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키사에서 그 IoT 보안 인증 제도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하는 게 라이트랑 베이직, 스탠다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고요.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순 센서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복잡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베이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AP 같이 이런 중소형 디바이스. 네. 그다음에 스탠다드는 이제 대형
장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인증을 주게 되는 거고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안상으로. 보안상으로 아, 안전하다. 그래, 안전 기간이네요. 보안 기간. 보안.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권고예요. 아, 네. 강제 사양이 아니다.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LH 공사나 SH 공사 같은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넣어라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나머지 기관에서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용자한테 그냥 맡겨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취약한 디바이스들을 하나 들고 들어오면 어디서 어떻게 뚫린지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거 지금 정부들은 다 하나요? 정부 지자체나 이런 데는? 정부 지자체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법률이 약간 바뀐 게 있는 게 정통망법이 5월 20일 날 국회 통과하면서 IoT 디바이스에 대해서 인증을 받도록 이제 내년부터 의무화가 될 거고요. 네. 의무화가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증을 기업들이 IoT 디바이스 운영하는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인증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가 되는 거고요. 그게 저희 같은 그 제조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 장비가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는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으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출고를 했지만 네. 시간이 필드에서 1년, 2년 지나면 네. 기술이 또 발전함에 따라서 네, 네. 디바이스가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이 하나 있어서 네. 그걸 통해서 이제 POC를 날려서 계속 취약점들이 있는지 제로데이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 있어서 그런 걸 구축한다거나 네. 또는 벤더가 자체적으로 좀 그것들을 취약점을 찾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설비들은 장비들은 대부분 다 대체를 하잖아요. 다른 더 네. 우수한 장비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이 더 강화된 걸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대표님도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쯤에 들었던 건데 저희가 기사 자격증 있잖아요. 우리 기사. 뭐 전기 기사, 정보통신 기사. 이 자격증 중에 정보 보안 기사가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한 3, 4년 그쯤 전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3, 4년 전만 해도 보안 기사? 뭐 보안을 해야 되나? 뭐 정보통신하기도 바쁜데 정보통신 보안? 뭐 이런 물음표를 스스로 좀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정말 필요한 자격증이라고도 생각 드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IoT 백날 우리가 뭐 어떤 기술력으로 만들어놨다가 뚫리면 또 큰일이고, 네. 또 더불어서 뭐 우리가 TTA 인증이라고 하나요? 네. 뭐 그것도 이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뭐 저희 같은 이제 보안 쪽에서는 영상 보안 쪽에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이제 보안성 성능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안상으로 안전한 장비냐 아니냐를 가지고 펌웨어부터 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체크하는 건데, 네, 그거를 받아야 이제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바뀌고 있죠. 이게 마찬가지로 IoT 제품들도 그런 인증을 받아야만 향후에는 공공이든 뭐 기업이든 납품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거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비단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뭐 우리나라를 해킹을 했다.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부 관련된 기관들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실 다리미에 IoT 기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갈 수 네. 있죠. 네. 중국에서 만든 다리미에 그런 스파이 칩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데이터가 유출된 사례도 있었고요. 와, 네, 다리미요? 가능하죠. 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네. 그리고 다른 호텔, 외국의 호텔 같은 경우에 호텔 도어를 이제 블루투스 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잠그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해킹을 당해서 일시에 문이 열리거나 그런 네. 사례도 있었고요. 네. 와, 은행 이런 데는 필히 있어야겠네요. 진짜. 그렇죠. 이게 IoT 제품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 이름 주소 이거 빠져나가는 게 우리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 정말 프라이버시, 사생활 관련된 정보들이 IoT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IoT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보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강도 높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은행을 털 때 네. 물리적으로 뭐 총을 들고 들어가거나 그쵸. 아니면 뭐 뭔가 벽을 부시고 들어가거나 맞아요. 이게 막그 그쵸. 전략 짜잖아요. 야, 그쵸. 내가 이거 해서 인질 잡고 있을게. 네가 벽 뚫어. 맞아. 막뭐 쇠 녹이는 거 들고 와서 너가 맞아요. 빨리 그 쇠사슬 쇠창살 끊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블록체인 뭐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거 해킹하거나 네네. 아예 그냥 뭐 빗썸이라든지 뭐 이런데 아예 해킹 당해가지고 몇백억씩 그냥 해킹 당하잖아요. 바로.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걔네는 누구 거다라가 없어요. 그쵸, 맞아요. 이거 누구 거 이게 없고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블록 갖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 가지고 이게 누구 거다라는 걸 상호 검증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순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빗썸도 사실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워진 그래서 거잖아요. 뭐 빗썸이든 업비트든 사고가 네. 났는데 그것들을 회수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회수가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냥 날린 거네요. 네, 그렇죠. 해킹 당해서. 네. 그러면 이제 이사님이 그래도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니까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와닿는 얘기 하나는 했어요. 패스워드 아이디 바꾸자. 네. 네. 그 외에 조금 뭐 공유기를 뭐 이런 공유기 쓰세요. 아니면 공유기 기능에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네. 있을까요? 진짜 뭐 실생활에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게 얘기할 거고 쉽게 네. 얘기하려면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게 역시 계정 네. 패스워드 변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제조사에서도 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바꾸기 너무 어려우면 안 바꿀 거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좀 쉽게 바꿀 수 있게 유도를 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패치 잘 하셔야 돼요. 네. 랜섬웨어, 뭐 제로데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취약점의 가장 큰 원인은 패치가 안 돼서. 네. 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네네, 제대로 업데이트. 받아라.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윈도우 XP 이런 거는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PC 운영 체제 확인을 네. 좀 해봐야겠네요. 네. 최근에 나와 있는 뭐 그런 윈도우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AP나 이런 것들도 뭐 업데이트가 나와 있으면 이거 뭐 귀찮게 이걸 해라고 하지 말고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는 거고요. 그 업데이트에 이제 이미 이제 그 배포하는 데서 보안에 대한 것도 넣어놨을 맞아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 빨리 해야 돼. 저 안드로이드 핸드폰 하나 있는데 업데이트를 계속 안 했어요. 귀찮아서. 그리고 이제 IT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AP에서 IP 제어나 맥 제어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에서 내가 사용하는 기기들은 다 대부분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기 이외에 다른 기기들이 통신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 세 가지만 하시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의 한 80%는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개인이 어느 정도 이제 IoT의 보안은 할 수 있다. 네. 그 나머지 영역은 제조사의 영역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제조사들이 이제 외부로 뭐 핀 정보가 노출되게끔 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뭐 외부에서 디버깅 툴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펌웨어를 빨가지 않게끔 한다거나 또는 취약한 뭔가 소스를 만들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IoT는 구성을 따져보면 IoT 디바이스 자체, 네트워크 구간, 그 다음에 저 끝에 가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웹이나 모바일 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기기 자체를 바라보는데 사실 사고는 이 기기보다는 저 뒤에 있는 앱이나 웹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웹이나 앱은 지금 알고 있는 해킹 툴, 해킹 방법 가지고 다 해킹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이 올라온 것들이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네. 모여 있는 걸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제조사에서는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조사 쪽에서도 그러니까 추후에는 어떤 정보기관 이런 데서 제조사한테도 그 보안에 대한 기준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증을 받아서 무조건 와라라고 네. 하면 이제 사실 그 인증에 들어간 항목들이 뭐 암호화도 있고 인증도 있고 플랫폼에 대한 보호도 있고 데이터 보호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항목들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40가지 정도? 와, 베이직이 40개 정도? 네네. 한 3, 40개 정도의 항목들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그걸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남들 다 받을 때 내가 안 받아. 그러면 저거 쓰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조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개인은 그 정도 해주고, 뭐 예를 들면 근데 냉장고야.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AP라고 하는 공유기에서 조금 네.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얘도 이게 이제 이걸 홈 Io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정에서 네. 이루어지는 부분을 홈 IoT라고 하는데 홈 IoT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전체로 관리를 누가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냉장고에 IoT 기능 들어가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소스가 안 나가게끔 하고 취약점 없고 막 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다 해서 내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서 냉장고만 있는 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뭐 쭉쭉 다 붙는데 이 주인 아저씨가 저 밖에서 중국산 아무거나 사다가 갖다 꽂았어요. 아, 얘가 해킹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한 방에. 네, 그렇죠. 한 방에. 근데 이제 사고는 얘가 나는 게 아니라 뭐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갔다거나 네. 또는 노트북을 통해서 뭐 우리 사생활 정보가 나갔다거나 그러면 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냐는 거죠. 중국산이 좀 안 좋나요? 해킹. 중국산, 뭐 기사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뭐, 네, 네. 너무 중국산이었다 말이고. 중국 좋아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샤오미 좋아하고요, 예. 뭐 저도 샤오미 잘 쓰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스파이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니까 화웨이가 요새 참 얘기가 많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네. 화웨이가 5G를 구성하는 통신 장비의 핵심을 구성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얘가 중간에 어떤 칩인지 모르겠지만 그 칩을 통해서 중국으로 모든 데이터가 빠져나가게끔 돼 있다.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는 사용 안 하겠다. 못 쓰겠죠. 못 쓰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한테 칩을 주니마니 뭐, 우리나라도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이런 얘기 그래서 하는 네. 거군요, 그게. 한국에서는 LG 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너네는 그거에 대한 보안성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네. 그런 얘기가 이슈가 많이 돼요. 나왔던 부분들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수출입할 때도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그렇죠. 이슈가 될 수 네. 있으니까 어떤 세계적인 툴에 있어서의 인증 이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 이사님이 생각하실 우리나라는 이 IoT 쪽으로 선두에 있는 편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IoT가 선두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네. IoT 기술이 난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네, 그러니까 이건 표준이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상 그렇죠. 관련되면 영상 관련 표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 뭐 코덱은 뭐 어떻고 이런 표준들이 있을 건데 IoT는 일단 표준이 없어요. 네. 제조사가 그냥 만들어내는 게 그냥 우선인 거고 어. 그리고 얼라이언스들이 있긴 하지만 각 얼라이언스별로 뭔가 이게 누가 더 뭐 우선순위가 높다 또는 대세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거 각각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IoT 보안은 이것도 뭔가 사실 규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현재까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신경을 쓰는 회사에서는 IoT 보안을 드러나지 않게끔 신경 쓰는 거고 그렇지 네. 않은 회사들은 뭐 IoT 기능들 제품은 열심히 만들어내지만 보안적인 부분들은 취약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게 근데 잘 정착이 잘 된다? 아니 이거 무조건 정착돼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건지 아니면 꼭 고질병들 있잖아요. 그 뭐 하나 터져야 뭐 그제서야 되는 네. 건지 뭐 지금 사실- 보시기는 어떠세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문화가 성숙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안을 신경 쓰는 문화였으면 좋겠는데 현실에서는 규제가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라면 정부에서 정부에서. 각 뭐 어떤 생산하는 회사라든지 어떤 네네. 혹은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 네. 어떤 제품 일정 규모의 제품일 경우에 어떤 뭐 인증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이런 요건들을 받아라 만족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부분들을 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또 그런 보안에 대한 게 잘 되면 우리 삼성, LG 진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전자 브랜드잖아요. 또 네. 뭐 휴대폰 반도체를 떠나서 네. 경쟁력 더 생기는 거죠. 예, 메이드 인 코리아는 한국 정부에서 뭐 이런
보안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하더라. 안전할 수 있다. 네. 그 두 회사 중에 제가 한 회사에서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그 말씀 안 되고요. 네,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전 삼성으로 할 테니까 저는 LG로 찍겠습니다. 네, 저 삼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 안경 낀 사람이 맞나요? 아니면 안 쓴 사람이 맞나요? 완전 사람이 많습니다. 네. 안 쓴 사람 제가 맞는 걸로. 그럼 다 맞잖아, 있지. 네, 어쨌든 네, 삼성에서 하셨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몇 년간 상주 하면서. 와, 상주로 하시면서요? 네. 냉장고, 세탁기, TV 나올 때, 출하되기 전에, 이제 연구소에서 개발된 거 나온 것들을 IoT 기능에 대해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취약점 점검하고, 네, 성능 검증 다, 보안적인 성능 검증 다 하고 난 다음에, 조치가 다 된 이후에, 양산에 들어가게끔 한다거나 출하되게끔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IoT 보안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고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사님 전회차에서 네. 뭐 태양열이랑 전기자동차, 네. 뭐 자율주행자동차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자율주행자동차도 IoT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커넥티드 카, 스마트 카도 그렇죠. IoT 기능을 활용하는 거죠. 이거 해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다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안 들고 누가 해킹해서. 네, 그럴 수 있죠. 네. 예전에 중국에서 랜드로버였었나요? 테슬라의 그 차에 대해서 해킹해서 속도 조절이나 뭐 브레이크 이런 것들 조절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줬던 사례가 있었죠. 진짜 큰일이다 이거. 네, 그렇죠. 진짜 큰일이네요 이거. 네. 와 이게 기술이 발달돼가는 거에 박수를 치고 와 우리 편해지고 뭐 삶이 윤택해지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사실 먼저 해야 될 게 이 보안을 먼저 해야겠네요 네. 진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인슐린 펌프 사용하는데 네. 인슐린 펌프에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네. 과도하게 들어가도 안 되고 더 그렇죠. 적게 들어가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IoT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난 아니다 진짜. 그래서 앞으로는 보안 이슈만큼 그 인증도 되게 이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공인증서가 최근에 이제 뭐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증 절차가 까다로울수록 보안이 완벽해지는데 인증 절차가 간소해질수록 결국은 쉽게 누구나 로그인하고 할 수 있어서 결국 인증 절차에서 결국은 홍채나 지금 뭐 안면이나 혈관이나 뭐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더 완벽한 인증과 쉬운 인증으로 우선적으로 기술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너무 많은 조건을 걸다 보면은 인증 그렇죠. 단계에서부터 그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래서 편하고 우리, 완벽한. 네, 이거를 보안에서 리스크 미티게이션, 위험 관리 방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위험 관리 방안 중에 위험 수용이 있고 감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 대책들을 만들어서 위험들을 계속 줄이는 것들, 취약점 진단해서 취약점을 줄이고 소스를 안전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위험 그 감소에 해당되는 거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일정 수준의 이상 정도의 사고 나는 거는 우리가 감수하자. 왜냐하면 이거를 다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면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트레이드 오프 절충이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가능한 시점이랑 보안하고의 어떤 절충점 네, 찾는 맞아요. 부분들이 필요한 게 되는 거죠. 최근에 토스에서 뭐 900만 원, 800만 맞아요, 원 사고 맞아요.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찾은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먼저 지불하고 사고원을 찾고 만약에 그걸 기술적으로 또는 관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결하자.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보통 이제 이베이나 이런 데 또는 페이팔 이런 데도 거의 대부분 보면 매출의 한 0.5% 이런 정도는 그런 걸로 다 보상이 다 나가요. 네. 완벽하게 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네. 우리 영업 못해. 맞아요. 차라리 그 정도 리스크는 매출에서 까자. 네. 전에 그 겨울연가 떴을 때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겨울연가 목도리하고 이거 사고 싶었는데 네. 공인증서가 너무 빡셔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못 샀대요. 한국 공인증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공인증서 빡세요 우리나라. 네. 빡세요. 예. 그러니까 그 왜 이제 20살 딱 되면 이제 공인증서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 20살 애들도 쉽게 못해요 처음에. 네, 맞아요. 네, 하물며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신 고령자 같은 분들은 아직도 그냥 은행 가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킹님 말씀하신 대로 뭐 홍채나 뭐 안면 인식이나 뭐 이게 혈관으로 보는 확실하고 편한 네. 이런 쪽으로도 필요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바이오 인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내 생체 정보잖아요. 그렇죠. 아 결국엔 또 내 정보구나. 내 생체 정보라서 이거에 나가는 게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네. 이게 정맥이나 뭐 지문 이런 것들은 조금 덜한데 홍채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뭐 직접 닿아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민감도 그러니까 수용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 내가 맞네. 아 그러네. 내가 굳이 저것까지 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도 보면 비밀번호 안 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귀찮으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비밀번호 안 거시는 분 많아요. 네, 또 비밀번호 거는 우리 갤럭시 같은 거 그냥 크게 니은자거나. 거의 Z자가 많더라고요. 네, Z. 아, 니은은 너무 쉬우니까 Z까지 Z. 가자. 네, 뭐 두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쾌걸조로 갔습니다. Z. 맞습니다. 네. 네, 쾌걸조로 하면은 이제 열린다. 네.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이제 IoT는 많이 발전할 거야. 네. 그럼 보안도 발전할 걸로 보이시잖아요. 네. 큰 사고. 이거 터지면 진짜 큰데. 네. 네, 그런 거 좀 예측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자동차,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가장 큰 사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그런 IP 카메라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큰 사회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큰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카나 커넥티드카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기술들을 저희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사고는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해커 집단에서 우리 이거 뚫었어라고 기사는 나오겠지만 그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여전히 앞으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은 IP 카메라나 CCTV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프라이버시 관련된 정보도 유출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쇼단 이런 것들 통하면 여전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싼 맛에 중국산 사서 그냥 갖다 그냥 설치해 깔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죠. 중요한 것도 있죠. 클라우드도 중요하죠. 클라우드 해킹하면 큰일 나겠구나. 전에 뭐 이서진 씨인가? 연예인도 클라우드 해킹 당해가지고 자기 사생활 뭐 여자 만났던 얘기나 뭐 이런 얘기들도 오픈되니까 스크린샷 찍어놓은 게. 그렇죠. 그런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는 이제 기업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기업의 데이터들이 기존에 온프라미스, 그러니까 우리 서버실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네. 문제가 나면 서버실에 뛰어가서 뭐 케이블을 뽑든 연결하든 뭐 서버를 바꾸든 이러면 되는데 클라우드로 가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가 설정을 다 해야 돼요. 네. 설정을 잘못하면 통째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클라우드하고 관련돼서 보안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나온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사용자가 설정을 잘못하거나 그런 것들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이게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연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아실 거고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죠. 아까 그 당뇨 그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 같은 거 제조하는데 네. IoT 분명히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약사가 꼭 있어요. 네. 거기에. 근데 나 이 약 먹어야 되는데 엄한 약 막 들어오고. 그럴 수도 있죠. 딱히 표현 바꿔볼까요? 간장 공장에서 네. 간장을 제조할 때는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장인이 이제 항아리 같은 데 놓고 네. 만들었어요. 지금은 공장에서 이제 주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벨브로 네. 조절을 해서. 근데 이거를 뭔가 더 많이 넣고 하면 간장 맛이 이상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간장이 항아리 하나 이게 아니라 큰 뭐 통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네. 거에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한꺼번에 파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 2개가 있어. 간장 공장. 경쟁사가 해킹해가지고 얘네 막. 그렇죠. 되게 예. 만들고. 해킹해서 그럴 수 그냥 있죠. 네. 망가뜨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필히 일어날 것도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자동차 해킹해서 저 사람 죽여야지 이런 부분보다는 네. 뭐 또 경쟁사를 무칠른다? 이러기 위해서든. 네, 아니면 그냥 남의 사생활이 궁금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카메라 해킹하고 그런 소소한 이 소소하다고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재미삼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재미삼아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내가 보통 이제 IP
디폴트로 부여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 한번 쳐보고, 되네? 이러면은 하나씩 찾아보다 보면 뭐 수십 개씩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엠번방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정보가 다 이렇게 그 오프라인으로 구성이 됐다면 지금 시대는 다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로 바뀌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국가 주요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네.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국가 자체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을 해서 매년 취약점 점검하고 뭐 대책들을 수립해서 적용하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늘 똑같은 취약점 진단 항목 가지고 점검을 해서 계속 조치를 하다 보니까 늘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또한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네, 또 다른 뷰에서 바라봤을 때 실제로 사고가 무슨 걸로 어떤 이슈로 날 거냐라는 걸 네. 찾아보는. 그래서 블랙박스 기법에 무슨 해킹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뚫어봐라. 네. 어디까지 뚫리는지 뚫어봐라. 이런 것들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사님과 같은 어떤 보안의 전문가가 많은 편인가요, 우리나라? 많이 있나요? 사실 이제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다 네. 퍼져 있는 거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수준이 떨어져서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입니다. 네. 어쨌든 큰 기업들에는 이미 이렇게 하고 또 안 네. 되면은 이렇게 뭐 이사님과 같은 전문가들 네. 이렇게 불러다가 그렇죠.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네. 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중견 중소기업으로 맞아요. 갈수록 네. 뭐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게 투자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티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네. 뭐 제품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에 대한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IT에 투자를 하면 뭐 ERP가 바뀌고 뭔가 시스템이 탁 바뀌잖아요. UI, UX가 확 바뀌니까 네. 뭘 돈 들였는데 뭐가 바뀌어졌어 이랬는데 보안에 돈 들이면 저 밑에 그 아이콘 하나 바뀌잖아요. DRM이 아이콘이 X였는데 Y로 바뀌고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뭐 투자한 게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죠. 네. 그러고 불편함을 되게 느끼는 거죠. 그쵸. 하려고 네. 하면 승인 받아야 되고 맞아요. 이건 안 된다 그러고 저거 하려고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되고 뭘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대기업 때 보면 네트워크 나가는 포트를 다 막아놨어요. 왜냐면 포트가 많이 열려 있을수록 해킹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갑자기 뭐 카카오톡이 안 돼요 보면은 포트가 위험하다고 막아놓고 네. 뭐 네이버 TV 안 돼요 그럼 포트 박혀 있고 그러니까 이메일 보낼 때도 다 승인 받고 내보내야 되는 네. 거고. 네. 결국에는 되게 편해져야 되는데 더 보안 때문에 불편해질 수도 있고. 네. 근데 완벽한 그런 보안은 오프라인이에요. 그냥 다 나가는 걸 차단하는 게 완벽한 근데 보안이죠. 또 그렇게 되면 일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느 정도 아까 전문 용어여서 제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어느 정도의 절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가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이 보안을 우리는 잘 적용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래도 글로벌 게임사 같은 데 컨설팅 해보면 별로 그렇게 뭐 단말 보안 솔루션들이 그렇게 많이 안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신한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신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고 메신저가 뜰 때까지 10분에서 15분 걸렸거든요. PC가 켜지는데. 네. 근데 수많은 이제 단말 보안 솔루션들이 깔려 있는 거고 패치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업데이트도 하고 무슨 뭐 프롬 배포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엄청나게 강력하게 보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근데 외국계 회사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얘네들 뭐 강하게 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뭘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뒷단에서는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면 너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소명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어떤 솔루션들을 이제 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보안에도 같이 발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보안이 바라가야 될 부분들이 사실 직원들이나 이걸 보안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되게 불편함을 느끼면서 한다기보다는 그 뒷단에서 IT나 보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그 직원들은 별로 느끼는 거 없고 뒤에서 맞아요.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티가 안 나 일이. 통제한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업무하는 것도 편하게 좀 하는 거고 네.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는 거고 대신에 사고 관련된 부분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제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금방 갔어요, 또. 벌써 형님. 끝났나요? 네. 아, 이게 다음부터는 귀하신 분들 보시니까 2시간씩 해야 될 거 같아요. 진짜. 어쨌든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자녀분이. 네. 예. 저는 큰애가 이제 대학생, 대학생. 그리고 둘째는 중학생. 약간 터울이 있습니다. 네. 아, 텀이 좀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자녀 2분. 네, 딸 네. 둘입니다. 그럼 따님 둘이랑 아내분한테 따뜻하게, 네. 네, 이제 또 마음을 잠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따님 두 분이랑 네. 아내분께서, 사모님께서, 깜짝 놀래요. 그래, 맞아. 이게 또 사실은, 뭐 보아는 모르겠어. 이것도 의미가 크다니까요, 진짜. 이것도 지금 보안을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왜, 네. 사모님이랑 연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연애할 때는 그래도 표현 많이 하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그때 그 느낌. 근데 그게 한 20년 전이라. 그러니까 원래, 제가 또 그럼요. 연배도 어리지만, 추억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님 두 분께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멋지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큰애, 지금, 사실, 사진 전공하느라고 사진 찍으러 이 더운 날 밖에 많이 나가는데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이름. 네. 진숙이,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게 안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돼서 스스로 알아서 뭔가 자기 꿈을 찾아서 가는 거고, 처음에 사진한다라고 했을 때 놀랬거든. 집에서 사실 사진하는 사람도 없고 예술 쪽에 뭔가 관심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까지 가서 사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사진 잘 찍는 것 같아서 좀 놀랍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꿈을 찾아서 좀 갔으면 좋겠고, 채영이는 사실 또 놀란 게, 너는 탤런트 연극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가진 꿈을 좀 잘 이어나가서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걸 둘째치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언니나 너 동생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니네가 생각하는 거, 니네가 꿈 가지고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좀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와이프 은혜는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와이프 왕은혜는 사실 이름 부르기보다는 무슨 엄마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은혜는 결혼한 지 한 20년 됐는데, 20년 지났는데, 연애할 때 그런 감정 느낌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살아오는 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쓰레기나 설거지 열심히 잘 하고, 살짝 귀찮아갖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고, 사랑해. 네. 남편의 사랑은 결국 쓰레기를 버려줘야지 입질이 됩니다. 버려야 돼요. 무조건 버려야 돼요.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맞아요. 설거지. 버려야 돼요. 이제 버려야 쓰레기 3종 세트. 네. 안 버리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림으로써 와이프가 이제 네. 개운해지면서 다시 사랑이 그게 승전되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게 이런 거 버려줘야, 쟤도 집에서 사랑 부실하는구나. 네, 어쨌든, 우리 이사님 가정에 당연히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기 진심으로 바라고요. 네. 네, 우리 큰 따님의 어떤 사진으로서의 활동도 네. 함께 응원하고, 우리 둘째 따님의 어떤 연극. 탤런트의, 그게 참 근데 보면은 약간 예술적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이거 DNA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 두 따님의 앞날에 대해서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모님, 그래도 사모님께서는 좋은 남편을 뒀다, 감히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안 버려주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이게 보통 모아놨다가 주말에 버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귀찮아 안 해 막 이러기도 하고, 또 전날 술을 이렇게 먹어서 막 개글대기도 하고. 네, 이 쓰레기 잘 버려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맞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랑받는 남편은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을 벗지 말고 먼저 주변에 쓰레기가 있나 살펴보고 쓰레기 봉투가 있다면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게 사랑받는 남편이라고 센스 있다. 합니다. 근데 꼭 여쭤보셔야 돼요.
괜히 버렸는데 그걸 왜 버렸는데 그것도 왜 항상 그러니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네, 중요하다. 그러네요. 네,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내분과 남편분과 항상 소통하시기를 네. 간절히 바라면서 네. 오늘 노르마의 우리 이사님과 킹님 그리고 네. 저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즐거웠습니다.